그냥 책은 진짜 재미가 없다. 책은 진짜 재미가 없다. 저는 원래 책을 정말 안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책이 재밌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책은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200권이 넘는 책을 읽었고요. 또 제대할 때쯤에는 제가 머물던 그 생활관 숙소에 간이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책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을 싫어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책을 읽게 되고 또 책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책을 제 돈 주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빼고. 그러니까 뭐 읽었던 책들도 만화책, 삼국지,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이 정도였는데 이것도 다 사실 부모님들이 사주신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TV가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그냥 틀기만 하면 재생이 되고 제가 뭐 별다른 생각 안 해도 이야기가 쭉쭉 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책은 제가 뭐 활자를 읽어야 되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책은 진짜 재미가 없다. 나랑은 책은 안 맞아.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좀 그냥 텍스트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직도 그때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훈련소에서 쉬는 시간대마다 책을 읽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김동찬이라는 이름의 형이었고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을 거예요, 그 형이. 근데 그 형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막 이렇게 연필로 막 뭘 적으면서. 그래서 물어봤죠. 형 책 재밌어요? 뭐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 책을 쓴 작가랑 대화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옆에 막 메모를 하는 것도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머리에 강하게 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뭐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작가랑 대화를 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고 또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도 그냥 의뢰하는 뭐 말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때 제가 아마 그 형한테 굉장히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물어봤었고 저 스스로는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 제대할 때까지 딱 책 50권만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자대에 배치받은 다음에는 이제 계급이 낮을 때는 사실은 뭘 하기가 눈치가 보이는 문화였거든요. 지금도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 군복 바지에 건빵 주머니라고 해서 조그맣게 포켓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책들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 냄새가 나지만 그 당시에 계급이 낮았던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는 화장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책을 읽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군대에서 그 당시에 월급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까지. 그 월급의 절반 이상을 매달 책을 사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는 그 당시에는 알라딘을 많이 썼는데 알라딘의 회원이 거의 골드 뭐 이런 멤버십이었고 샀던 책이 100권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너무 읽으니까 이제 계급이 차고 제대할 때쯤 됐을 때는 저희 선임들이 제대할 때마다 자기들이 샀던 책들을 계속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읽은 책이 거의 200권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제대하기 전에 그 책들을 다 모아서 후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간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곳이 그 17 전투비행단이라고 해서 그 청주에 있는 공군 비행단이거든요. 근데 제가 탄약고라는 데서 해서 이게 이제 정문에서 들어가서 굉장히 여러 번의 게이트를 들어가야만 있는 약간 1급 보호구역 이런 곳이었어요. 왜냐면 다 탄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하다 보니 아무래도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거기다 이제 간이 도서관을 만든 거죠. 아무튼 제가 그때 이제 책을 한 200권 정도 읽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레벨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책이 재미없다고 하는 경우를 보면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한 사람들은 유명한 책부터 잡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책들 중에 꽤 많은 책들은 이미 책을 많이 보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졸립니다. 그러니까 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책이 왜 재밌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권을 읽기 전까지만 하면 책이 재밌는 줄 전혀 몰랐어요.
TV가 훨씬 재밌고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가 훨씬 재밌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더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떤 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유튜브나 영화 이런 영상 컨텐츠들은 떠먹여주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생각할 룸이 없어요. 그런데 책은 활자랑 그걸 읽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상상을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도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이제 따라 그리고 색칠하는 게 재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대로 막 그리고 싶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책이라는 사실을 제가 200권을 읽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책을 누구나 읽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재미없었고 지루했고 책보다는 영상을 좋아했던 이유는 책이 재밌는 걸 모르고 또 나한테 맞는 책부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책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됐을 때 혹은 이제 계급이 찼을 때 제 동기나 후임이나 선임들 중에 이제 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도 책 읽고 싶은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 뭐부터 읽어야 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리했던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책은 나한테 맞는 레벨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0단계가 무조건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설인데 그냥 소설이 아니라 이 문장이 굉장히 읽기가 쉽고 읽고 나서 머릿속에 상상이 잘 되는 그런 영화화 시켜주는 그런 류의 책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 많이 구매해서 읽고 추천해주고 했던 책이 기욤 미소라는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책이 영화보다 재밌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 그러니까 상상이 엄청 막 날개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기욤 미소의 책들이 많이 영화화가 됐는데 오히려 제가 상상했던 게 더 재밌는 경우도 있었고, 아무튼 소설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그렇게 제가 추천했던 친구들이 몇 권 읽고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책 추천해주고 너무 잘 봤다, 재밌는데 혹시 다른 류의 책은 없어? 그럼 그때 제가 어김없이 꺼내던 게 바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이제 책을 통해서 재미를 느꼈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을 때 나한테 변화가 어떤 게 생기는지를 알게 되면 책을 더 재밌게 많이 읽게 된다는 걸 제가 체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읽었던 그 패턴대로 소설로 재미를 얻게 되면 점점 더 자기계발서를 보여주고,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을 때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문 분야의 책들을 선물을 해주고 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리학이라던가 뇌과학이라던가 과학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에세이들도 그때부터는 읽으면 정말 재밌게 쭉쭉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저는 책을 정말 싫어했고 나랑은 책은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책을 읽게 되고 어떤 우연한 계기로 책을 읽게 되면서 책을 많이 읽고 나니까 책에는 레벨이 있고 내가 책이 재미없었던 이유는 나의 레벨에 맞지 않는 것부터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방법을 몰랐다. 그동안은 책을 그냥 활자만 읽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멈췄는데, 제가 제대로 책을 읽게 된 걸 배운 건 오감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 작가와 대화도 해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책에 묘사된 어떤 음식이나 향기 이런 것들을 또 상상해보고 최대한 상상력을 많이 굴릴수록 책은 더 재밌어진다. 이걸 제가 깨달았죠. 그래서 재밌는 책, 소설로 처음에 책을 시작하고 책이 조금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는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책이 나한테 어떤 효용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점차 장르를 넓혀가면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책을 20년 넘게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 군대에서 2년 동안 2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도서관을 만들고 너무 책을 많이 사서 알라딘의 골드 회원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만의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갖게 된, 이런 어떤 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사람이 책을 좋아하게 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책을 읽다가 책 너무 어려워, 지루해, 졸려 이러셨던 적이 있나요? 꼭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다고 느껴져서 난 안 맞아 라고 해보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비단 책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내 레벨에 맞지 않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그걸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낮은 레벨부터 차곡차곡 시작하면 언젠가는 굉장히 재미를 찾고 즐기게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년 넘게 책을 한 권도 안 읽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책을 몇백 권을 집중적으로 읽고 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저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책을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가진 노하우를 뭐든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뭐 어떤 책이 좋아요, 뭐 책 추천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